자, 봐요. 자, 이제 우리는, 자, 피동인데, 작년에 선생님이 아마 이거 사동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선은 선생님이 피동만 가르칠게요. 아니다, 같이 배워. 잠깐만. 작년, 아니, 우선 가르칠게. 자, 칠판 봐, 이제. 자, 피동, 사동, 자, 해볼게요. 쓸 시간 줄게. 능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능동은 주체가 직접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제 피동입니다. 피동. 이 피동은 여러분들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당하다. 그렇죠? 요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당하는 의미예요. 영어에서는 저 피동을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영어에서 우리 PPP. 그치? 그 수동태.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동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피동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즉, 피동사가 사용되면 피동문이 되거나 피동형 문장을 만들면 자, 피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두 가지 볼게요. How. 자, 첫 번째, 파생적 피동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파생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파생.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가 있잖아. 그럼 파생어는 뭐가 붙은 거지? 혹시 기억나? 접사. 맞아. 혹시 접사 강의 선생님이 했나? 접사 뭔지 아는 사람? 자, 강의해줄게. 자, 요거 이따가 자, 가고요. 자, 그러면 번외로 강의합니다. 접사. 자, 요걸 강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단어의 형성 파트로 갈 거예요. 자, 단어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단일어가 있고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봐요. 복합어가 있습니다. 자, 단일어 같은 경우는 어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근 하나로만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 이건 더 이상 쪼갤 수 있니 없니? 쪼갤 수 없지. 그럼 이걸 하나의 어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쪼갤 수 없죠? 하나의 어근입니다. 자, 복합어는 둘로 나눠져요. 자, 하나는 합성어. 자,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자, 어근 플러스 어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축구공 이런 거죠. 축구와 공. 가방끈. 가방과 끈. 됐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예를 배울 건데 파생어가 있습니다. 자, 파생어라는 것은 자, 어근과 자,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 파생어를 선생님이 좀 설명 들어갈 거예요. 파생어입니다. 자, 먼저 파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접사를 아셔야 돼요. 접사. 자, 갈게요. 자, 접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근에 붙어서 어근은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 추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추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한정이라는 표현을 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의미가 추가되는 거예요. 의미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할게. 의미 추가. 의미가 추가돼요. 자, 그럼 봅니다. 어근에 붙었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홀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소야? 붙어. 실질 형식, 자립, 의존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자,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죠. 자,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접사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이건 기능이거든요.
이건 기능 역할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과 형식, 즉 실질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고 저건 기능이잖아. 그럼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형식 형태소 3개. 그럼 여러분들 접어줘. 이렇게 나왔지. 그치? 이제 의존 형태소 4개. 그럼 접어줘어까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의미를 추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의미가 추가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과정을 우린 2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파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접사가 붙으면 파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접사가 붙으면 파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가지. 자, 소금 NaCl 여기 뒤에 쟁이가 붙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근 찾아봐. 어근이 뭐야? 소금이겠지. 그렇죠? 실질적인 뜻. 자, 그럼 쟁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쟁이 벌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접사가 됩니다. 개살구 한번 볼게요. 개살구. 개 플러스 살구. 자, 여기는 어근이 뭐갈까? 중심뜻. 살구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근. 그럼 얘 뭐야? 덕이야? 개가 먹는 살구가 아니지. 자, 얘는 접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덜 익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다 뭐라 그래? 파생어라고 한다. 그런데가 중요해. 이 접사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접사 중에서 재밌는 건 문장 형식을 바꾸는 접사가 등장하기 시작해. 문장 형식이나 품사를 바꿔. 자, 얘를 우리는 지금 여기는 의미를 추가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한정시킨다 그랬지. 그래서 이 녀석을 한정 접사라고 하고요. 또 다른 지배 접사라는 걸 볼 거예요. 얘는 뭐냐면 품사나 문장 구조를 TS합니다. 그럼 품사를 TS하는 거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봐봐. 먹다가 있지. 자, 먹다의 품사는 뭐니? 동사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 뒤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버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이라는 명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접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꿔줘 버려. 원래 품사는 바꾸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접사는 바꿔줘. 자, 이제 문장 구조 TS를 쌤이 강의해 볼게. 자, 이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게 우리 뭐다? 이제 피동접사, 사동접사를 배우게 되는 거야. 됐죠? 여기가 바로 이제 피동접사, 사동접사입니다. 설명해 드릴 게 있대. 피동, 사동.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적어. 이거 적고 지워야 되거든? 요거 접사 있잖아. 요거만 쭉 한번 적어봐. 거기 아무 데다. 접사가 중요해. 저기 위에 건 아직 적지 마. 위에 건 설명해야 돼.
다 적었어요? 자, 요 주어 되지? 자, 우선 적고 잠깐 쉴게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보세요. 파생적 피동이라는 것은 이제 접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접사가 이, 히, 리, 기. 자, 그 다음에 되다가 붙는 경우 있어요. 되다까지. 그래서 이, 히, 리, 기, 돼.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자, 접사입니다. 파생 접사.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장과 관련된 거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통사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어지다. 자, 그 다음에 개되다. 자, 그 다음에 당하다. 자, 이런 말들이 있으면 자, 전부 다 우리가 피동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지금 여긴 사동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프린트해서 사동을 하게 되면 그때 이걸 다시 설명할 거예요, 쌤이. 자, 우선 교과서에 좀 충실해 봅시다. 꼭 얘기해 줘야 돼. 학습지로 만약에 사동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쌤한테 사동 배우면 얘기해 줘야 돼.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자, 먼저 경찰이 도둑을 잡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문장 성분 보자. 자, 얘는 뭐지? 소수로. 자, 그럼 얘가 뭐야?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가 되고 을이 붙었지? 그러니까 목적어인 거야. 자, 그런데 자, 얘는 능동입니다. 능동. 자, 이제 피동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피동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그럼 우리는 자, 파생 피동으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자, 보면 자, 봐봐. 여기를 이제 잡 플러스 히 플러스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잡히다. 얘가 바로 뭐냐면 피동입니다. 왜? 여기 뭐가 보여? 피동 접사 보이지? 됐지? 자, 그러면 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자, 만들어 봐. 여기 뭐가 와야 돼? 그렇지. 그게 와야지. 도둑이. 그다음 여기 좋습니다. 잡 플러스 히 플러스 다. 그럼 문장 성분 한번 살펴보자. 자, 얘가 바로 주어가 될 거고요. 자, 이가 안 붙었지.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고. 을을 안 붙었지. 목적어 아니고. 자, 의 안 붙었지. 관용어도 아니야.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니? 부사어. 자, 여기 주어였던 것이 여기서 뭐가요? 부사어가 되고요. 여기 목적어였던 것이 여기에서 주어가 돼버리는 거야. 즉 문장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이해가지? 그래서 이걸 지배접사라고 하는데 자,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이 예를 기억하셔야 된다. 예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기억해야 돼. 자, 우선 요거 적으세요. 이거 적고 나서 잠깐 쉬고 뒤에 좀 더 강의해야 돼. 자, 요거 적어봐. 여기 한 두세 줄 더 있어.